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조기 개항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전북과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국가장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노태우 씨의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시청 앞 광장. 헌화하고 분향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서울시청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반면 광주시청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조기를 개항하지 않고 분향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노 씨가 신군부의 2인자로 광주 학살에 책임이 있는 점을 들어 국가장 절차를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씨는 5.18 학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과 연관해서는 발포 책임 문제를 가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인에 대한 생전평가가 엇갈리면서 지역마다 추모의 온도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도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조기를 개항하지 않고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와 대전시, 강원도는 조기만 내걸고 분향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국가장 반대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와 전북 민중행동 등은 민주화운동 탄압 등을 이유로 국가장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가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 로봇이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작업 효율과 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강판을 만들기 위해 철판을 액체 아연이 담긴 통을 통과시켜 도금하는 공정입니다. 강판 표면에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도록 로봇이 아연 통 안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400도가 넘는 아연과 철판의 온도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작업인데 로봇이 투입되기 전까지 근로자들이 일일이 삽으로 떠 건져냈습니다. 로봇이 작업을 대체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고 작업 효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명령을 해주면은 로봇도 계속 그 명령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작업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더 효율적으로. 높이 20m에 이르는 대형 정유시설 안에서 로봇이 이동하면서 촉매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정유 과정에서 필요한 촉매를 교체할 때 용기 안에 질소를 가득 채운 뒤 정비하는데 이때마다 근로자들의 질식사고 위험이 컸던 작업입니다. 수중 탐사 로봇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수개월 협업을 통해 최근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질소 분위기 내에서 용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질소에 의한 질식 사망 위험의 위험 근본 요소를 없앨 수 있었다. 고위험 산업 현장을 사람 대신 인공지능 로봇이 속속 대체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김대중 정신으로 지구촌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김대중 평화회의 창립회의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와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 교수 등 세계적 지도자와 석학 35명이 참여해 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신안하이도 김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목포 사막도에 김대중, 넬슨 만델라, 빌리 브란트 평화공원을 각각 조성하고 2년마다 회의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해주는 정부의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하고 중도 해지율도 높아서 당초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농어촌공사가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40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유명종 씨. 칠순을 앞두고 노후 생활 걱정이 크지만 아직 농지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돌아오는 연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현재 농촌 실정에서 그 달달이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농지연금은 실제 또 안 하는 거고 이제 농사할 때까지는 하고 이제 못 오면은 이제 벌어놓은 놈 있고 농 팔아서 먹고 살면 돼야.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하지만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18,000여 건. 국내 고령농 48만 명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도 해지율이 30%인 걸 감안하면 실제 가입률은 더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지연금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고 담보액 상한도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 생계급여 대상이거나 경력이 30년 이상인 농업인들에 대한 월 지급금도 확대됩니다. 특히 농지를 매매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목적으로 또는 채무가 부담돼서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 가입 후 상품 변경과 중도 상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좀 가입을 하는데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방안을 좀 반영했고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농지연금 가입률 증가로 이어져 농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무등산의 명물인 억새가 장관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탐방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빛 물결로 가득 찬 무등산을 민소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900여 미터 높이에 드넓게 펼쳐진 능선. 햇살을 머금은 억새풀 사이로 은빛 물결이 뿜어져 나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억새들이 일렁이며 춤을 춥니다. 억새의 은빛 향연에 답답했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답답한 마음도 많았었는데 억새밭에 와서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니까 아주 가슴이 탁 트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만발한 억새 사이를 걷다 보면 무등산의 가을 정취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억새가 절정을 이루면서 올가을 날마다 3,000여 명씩 무등산을 찾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학교에서 소풍을 왔는데 억새도 너무 이쁘고 무등산 절경이 너무 좋고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산도 많이 오고 놀러도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탐방객을 맞이할 채비를 다시 갖췄습니다. 2m 탐방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 임시 선별소를 방문하여서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새가 저무는 다음 달 초순부터는 붉은 단풍이 무등산을 수놓을 차례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의 운행이 다음 달 8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남도 한바퀴 22개 노선 운행을 시작하고 남도 여행 으뜸 상품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전국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국가정보원과 육군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군경, 드론 영상 공유 운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협약에 따라 각종 재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광주시는 드론 영상 광주센터를 구축하고 각 기관과 단체는 촬영용 드론을 현장에 띄워 실시간 영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순천시립 신대도서관 건립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신대도서관은 18,00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80여억 원이 투입되고 일반 자료실과 소규모 극장 그리고 표현 활동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가 지역사회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주 동부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범용 CCTV와 범죄 학교폭력 예방 로고젝터, 그리고 여성 안전 안심 스크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성군이 두산그룹과 함께 조성한 장성 무궁화공원이 정식 개원했습니다. 공원이 조성된 곳은 장성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장성공원 잔디마당이고
9,500제곱미터 부지에 만주의 무궁화가 식재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직업 속에서 행정명령 관련 확진자 2명과 해외 유입 1명 등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목포 4명과 순천 2명, 나주 1명 등 모두 7개 시군에서 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광주는 전입 인구가 더 많았지만 전남은 전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는 전입자가 17,500여 명으로 전출자보다 740여 명 많았던 반면 전남은 전출자가 18,600여 명으로 전입자보다 2,000여 명 많았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56만 6천 명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감소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 돼지 분뇨의 다른 지역 이동이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광주와 전남 등 전국의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소, 돼지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 이동은 허용하지만 권역 밖 이동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육 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 승인이 불어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COP28 양보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 발전협의회와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던 COP28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COP28을 양보한 배경을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에서 현장 실습생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요트업체 대표 48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여수시 웅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생이던 고 홍정훈 군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고 안전규칙 등을 위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10월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따뜻한 가을 햇볕이 내리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오늘 9.2도로 광주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당분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구례가 100, 보성의 복내가 170m 등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는 곳들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 4도, 담양 6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9도, 고흥과 광양 2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는 아침 기온 11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진도와 완도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신안은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당분간 맑거나 구름이 조금 끼겠고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